최근에요, 미국이 중국을 바짝 쪼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제재를 중국이 무시하고 북한과 물밑으로 거래한 의혹 등을 중국의 은행 등을 지목해서 미국이 매우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가 등장할 수밖에 없을 거라 보고요. 아마 한국의 석탄 밀수나 북한 석탄 밀수나 정제유 밀 반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미국이 이 문제들을 한국에 거론하면서 여기에 관한 자료나 수사 등을 강력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한국당이 그리고 보수 진영이 이 북한과의 민무역에 대한 문재인 정부 관련성 여부에 대해 힘을 모아서요, 집중 투쟁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목이 빠지게 했습니다. 어제 한국당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고도 누가 그러는데요. 아직 신문에 한 줄도 나지는 않았습니다. 저한테 그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로 이 문제를 하겠다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당은 이 문제 말고는 출구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문재인과 조국이 쳐놓은 그물에 계속 걸려드는 식으로 가다가는 아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에 성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선거 자체가 치를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느냐에 대해 제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11월이나 12월쯤에 아마 황 대표나 나경원을 겨냥한 폭탄들이 터질 것이다. 그래서 당에서 짜놓은 그야말로 총선 구도가 다 흐트러지게 되고 당이 일거에 내분에 빠지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면 공천이 얼추 결정됐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만 확정되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공천에서 배제됐다고 생각하다가 기회가 생긴 사람들이 대립하면서 한국당이 아주 그냥 분열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당을 몇 개 만들어 둬야 된다는 거고 황교안 대표 보고 본인이 먼저 지뢰를 스스로 제거해버리는 것이 방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이런 충고까지 해주는데요. 또 비비 꼬여가지고 대책이 없는 노답들은 문한테 황이 가르쳐줬다. 아니 내가 말하면 무슨 문이 배워서 합니까? 뉴스 브리핑을 모니터하려고 잡으려고 듣기야 듣겠지요. 또 우리 요간에 이 자식 조회나 구독 좀 손 좀 보고 앞으로 방송 출연 못하게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거지. 무슨 황장수가 말을 해서 우리가 황장수 말대로 따라야 되겠다. 그 정도 되면 사람 될게요. 자, 그래서 문은 제 거 안 따라도 되고 따르면 싫으니까 하지 말고 한국당이나 올 연말 날라올 폭탄을 조심하기 바래요. 오늘 딱 보면 벌써 원투 펀치로 나경원, 한교안한테 한 방씩 때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공격이 최상의 방어예요. 내가 골을 넣을 실력이 안 되더라도 공을 잡고 계속 공격하는 척하면 상대방이 골을 넣을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축구팀들은 무조건 공 점유율을 높여서 저쪽으로 계속 돌격을 하면 그래도 그러다 보면 한 골쯤 들어가기도 하고 또 상대가 자기들 코너에서 계속 놀면 골을 넣기도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뭔가 하면 북한 석탄 정제유를 가지고 계속 문 정권을 겨냥해서 공격을 하면 이들이 방어하기에 급급해서 굉장한 혼란상을 야기하면서 지금 보수 야권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이 둔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고요. 미국이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과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은행 세 곳에 대해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미북 무역 전쟁이 또 시작되려고 합니다. 이번에 6월 달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의 핵심이 미중 무역 전쟁이겠죠. 자, 거래액이 1억 달러가 넘는 걸로 지금 추산된다고 합니다. 베릴 하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장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북한과의 거래에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 은행 3곳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은행은 북한 핵무기 개발을 위해 설립된 유령 기업과 금융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하월 법원장은 은행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거래 규모가 지금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 법원은 이 은행들이 홍콩에 기반을 둔 유령 회사와 북한의 국영기업 간의 거래를 도와 돈 세탁을 자행했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요. 또 법원은 중국 당국이 이 세 개 은행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특히 두 곳은 미국의 지점까지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이 1억 6,500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했던 이 중국의 은행들이요. 이 세 은행이 북한의 국영기업과 그 다음에 은행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홍콩에 있는 유령회사, 이 회사가 거래를 하는데 돈을 직접 북한과 주고받으면 걸리니까 이 은행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돈이 오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은행의 주인이 중국 정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정부니까 미국의 지점까지 두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정부가 북한을 돕기 위해서 은행까지 설립해서 지점을 두고 중국 정부가 또 한편에 있을지 모르는 유령회사와 북한 간의 거래를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쉽게 말하면 중국 정부가 북한과의 이 밀무역을 다 주선했고 핵개발을 도왔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령회사에 대해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 국적자와 중국 국적자가 함께 설립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중국 정부에 있는 사람과 북한 정부에 있는 사람이 유령회사를 만들어 놓고 북한 거를 받아서 사주고 돈을 보내고 이런 역할들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중국 은행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서를 발부했지만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미 법무부 관계자들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서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북한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홈페이지에 미국 연방법원이 중국 은행들의 북한 돈 세탁 관련 기록을 입수하기 위해 미 연방기관이 발행한 소환장을 준수하도록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자, 미국이 지금 중국 은행들 보고 자료 내라니까 우리가 너네 나라 은행도 아닌데 왜 내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화가 나서 이 은행들이 북한 돈 세탁해 준 은행 자체의 기록을 압수하기 위해 미국의 연방기관이 발행한 소환장을 발부하고 그걸 준수해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환장을 가지고 보내서 오라는데도 안 오니까 법무부 직원이 중국에 가서 배달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8일하고 10일에 이 비건 대북 특별 대표가 한국에 이 한미 워킹그룹 회의 참가차 온다는 거예요.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게 뭐 긍정적인 워킹이 아니라 북한에 돈을 주는데 미국이 이 부분을 허용하냐 안 하냐 그걸 따지기 위한 워킹그룹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결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미국이 허용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인데요. 2017년 9월에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의 규모의 인도적 지원과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지금 재개하려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갖다가 지금 논의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한국에서 인도적 지원을 빙자해서 북한에 지원하려고 하는 지자체나 회사, 단체 등이 지금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얼마 전에요. 북한에 애들한테 인도적 차원에서 1,500톤 가량의 영양식을 지원한다. 이게 지금 발표가 나왔고요. 그래서 도는 반출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영양식하고 또 북한에 심을 묘목까지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 지원하는 어린이 영양식은 밀가루인데 1,650톤 규모라고 하고 묘목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주목을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미국이 과연 허락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동아 ST라는 제약회사도 지금 대북 의료 지원단체인 유진벤 재단과 지금 협약을 맺고 북한에 계량약 등을 제공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권은 비건한테 트럼프 방안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는데 다음 달 그 말에 트럼프가 일왕저기식에 오고 6월 달에는 G20 회의차 오사카에 오니까 시간을 내서 1박 2일이라도 한국 좀 와라 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좀 해주는 거 허락해라. 지금 문 정권은 지금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급해져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미국이 허용하는 대북 지원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를 만나러 미국 가서 대북 식량 지원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요. 그런데 미국이 원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드러내서 반대는 안 합니다. 왜? 인도적 지원을 반대했다 하면 아주 잔인한 집단이라고 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은 미국이 거기에 단서를 붙이는데 북한이 태도 변화가 되어야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도 할 수 있다. 지금 미국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 정권은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 등에 대해 트럼프가 적절한 때가 아니다고 거부한 만큼 일단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 대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걸 좀 받아주면 다시 기분이 좋아져서 미북 회담, 남북 회담 등에 넣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인지 몰라도 현 정권이 남북 교류 협력 지원 협의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협의회라는 것은 상설 조직이 아닐 때 협의회 이런 표현을 쓰죠. 이걸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뭘 주는 부분에 미국이 하도 저러니까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국내에서 북한에 뭘 주는 방식을 개발하는 연구 개발하는 잔머리를 굴리는 기관을 공기업으로 만들어서 아예 그냥 거기에 많은 직원을 채용해서 이제 주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북한이 식량이 148만 톤이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국제사회에 지난 2월 달에는 유엔 대표부 대사가 유엔에 긴급 식량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의 열악한 식량 사정을 고려해서 북한에 쌀을 줌으로써 김정은과의 지금 연관관계를 유지해 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기절초풍할 일은 김정은이가 하노이 가기 전에 당 간부들을 모아놓고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비밀 강연을 했는데 어떤 광풍이 불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그 자리에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핵 전략 국가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끝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비핵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미국 정부가 계속 직접 또는 일본을 시켜서 북한과의 불법 한적, 석탄 밀수보다
불법 환적이 너무도 많다고 지적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은 한국이 총 몇백 회, 배 몇십 척 이렇게 해서 북한에 얼마쯤 줬을 것이다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한국과의 우방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실익을 고려해서 지금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중국 은행 등 북한에 돈을 보내주는 역할을 한 이런 라인들을 미국이 본격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면 아마 중국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쟤는 안 잡고 와 나만 잡노. 쟤도 나하고 같이 했던데. 자,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명분을 축적을 하겠죠. 아마 중국의 은행 세 곳에 대해 처벌에 나섰을 때는 100% 한국이 행하고 있는 대북밀 무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할 겁니다. 근데 무역이라 하면 돈이 오고 가는 게 무역인데요. 상업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북한에 현금을 주기 위해서 또 북한에 일방적으로 정제유를 무상 제공하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정제유를 무료 제공했다라고 보는 이유는 그게 아니라면 정제유를 주고 결제를 어떻게 받았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바다로 가서 유조선끼리 붙여가지고 기름을 넘겨주고 자 기름 다 넘겨줬으니 돈 결제라. 그걸 어떻게 결제? 북한이 카드로 한국 유조선이 카드 단말기를 노영민이처럼 배에 싣고 다니다가 껐습니까? 아니면 마약단이나 무슨 이 마피아처럼 북한이 100달러짜리 위패를 한국 배에다가 던져줍니까? 세발하고. 아니면 북한이 워낙 위조 지폐를 잘 만드니까 100달러짜리 진폐와 다름없는 슈퍼노트를 불법 환적의 대가로 한국에 지불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또 아니면 아니라 하고 또 의문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봐라 하고 이렇게 돼 가야지요. 100년 전에 임시정부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대북 밀무역 제재의 구멍을 뚫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국가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 북한의 석탄 정제유 밀수 사건에 집중해야 당신들이 완전히 당이 날아가는 시간이 좀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간다면 이 문제에 집중하기 바랍니다.